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유리기판은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우선은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언급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자체적인 기술력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을 인수한 1억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고, 그 이후로는 주가가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거의 단기간에 2배 이상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인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기술력을 확보한다고? 그럼 유리기판 기업들도 인수합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 기대감 속에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했다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유리기판 관련 기업 소개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에 현 시점 급등 유력 대장주 레포트까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기업까지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무료로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슈가 된 만큼 이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이재용 회장의 무죄 선고로 사실 좀 적극적인 행보가 가능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식회계 부당합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이 1심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었고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었지만 결국에 상고기한 당일 검찰이 이재용 회장에 대한 제3심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고심은 새로운 증거가 아닌 법 해석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판결이 뒤집힐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조용했던 삼성전자가 슬슬 적극적인 행보가 가능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삼성전자 리스크가 해소가 좀 되면서 유리기판 얘기가 흘러나온 거죠. 유리기판은 AI 칩과 같은 고성능 반도체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부품이죠. 이거는 다들 알 거라 생각합니다. 사진 보시면 왼쪽은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의 이 유리기판이고 오른쪽은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입니다. 자,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 대신에 이렇게 채용을 한다는 것인데, 유리기판은 3D 패키징 쌓는 것에 유리하면서 고열에도 휘지 않고 대면적화에 수월하고 효율적인 기판이다. 이걸 우리는 유리기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유리기판을 생산하기 위해 복수의 소재 부품 장비사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 있는 상태고요. 삼성그룹 내에서 유리기판에 대한 역할 조정도 이렇게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 현재 그룹 내에서 좀 빠르게 유리기판을 만들려고 하는 기업이 어디냐? 바로 삼성전기죠. 이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근데 굳이 이 삼성전자, 삼성전기가 동시에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한 군데만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역할 분담을 좀 다시 한번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너네 진짜 유리기판 진출할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말을 아꼈으며 회사 관계자는 당장은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건 사실 유리기판 진출합니다 자신있게 이렇게 말했다가 또 밀리거나 2등으로 끝나거나 애매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발언이나 언급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현재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유리기판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일단 지금 가장 삼성그룹 내에서 유리기판에 앞서 나가 있는 기업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기업이 삼성전기인데,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을 언제 대량 생산하고 사용화시키냐고 물어봤을 때는 2027년 이후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삼성전기는 신사업으로 유리기판 세종사업장에 파일럿 라인을 구축 진출을 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대량 양산 라인이나 공장이 아니라 이 파일럿 라인, 그러니까 테스트 라인을 만든 거죠. 그래서 2025년 고객사 샘플 프로모션을 통해 2027년 이후에 양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삼성전기는 26년에 준비를 하고 27년에 진행을 할 거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27년도 엄청 느리다고 볼 수만은 없겠죠. 그리고 특정 고객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여러 고객과 협의 중이라며 올해 2개에서 3개 고객에 대해서는 샘플링을 할 계획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유리기판 관련해서 좀 직접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26년에 대량 양산 공장들을 만들어 놓고 27년에는 진행할 거야 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대량 양산 공장이 아직 구축이 안 됐습니다. 빨라도 26년쯤 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빨라도 27년 양산 전망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27년이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삼성전기보다 빠른 기업이 하나 있죠. 자, 그 기업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현 시점 급등이 유력한 대장주까지 무료로 나눠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대장주 레포트를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무료 나눔 해드리고자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레포트는 앞으로 시장에서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선정하고 기업 탐방을 직접 다녀온 뒤에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이런 식으로 한 종목씩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종목은 루닛이라는 종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의료 AI 대장주죠. 자, 그래서 기업 탐방 이후 보고서 날짜를 보시면 11월 6일 보이실 텐데요. 자, 이렇게 공유드린 날짜를 기준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약 114% 정도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SPG라는 종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주로 상승이 나와줬던 기업이죠. 자, SPG 같은 경우에는 기업 탐방을 마치고 12월 3일, 자, 보이실 텐데 12월 3일에 공유를 드렸었고, 공유드린 시점 12월 3일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70%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현 시점부터 주도 테마의 대장주로 기대되는 급등 유망 종목을 무료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 아래에 설명란 말고 댓글창 클릭하시면 제가 현 시점 급등 유망 종목 받기라고 고정 댓글 하나 남겨놨습니다. 그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30초면 끝나는 간단한 설문만 작성해주시면 끝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리고 항상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제가 직접 집필한 핵심 매매법이 담긴 자료집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만 좀 보면 HTS 세팅부터 캔들에 대한 내용이나 차트 패턴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들도 담겨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법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가 활용하는 조건 검색식까지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지금은 주황색으로 마스킹돼서 가려져 있지만 받아가실 자료집에서는 마스킹된 부분 제외하고 원본으로 받아가실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단타 매매에 필요한 검색식이나 핵심 매매법 또한 최대한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다뤘고 실용적인 내용만 담았으니까요. 이 자료집을 교재 삼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시면서 건강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구독자 인증을 해주셨던 분들처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아래에 댓글 클릭하시면 제가 남겨놓은 상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전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SKC죠. SKC의 자회사 이 앱솔릭스가 올해 상반기 중에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향후에 실적 반등이 기대가 된다고 해요. 자, 얘네들은 올해 상용화를 진행합니다. SKC 자회사 앱솔릭스는 지난해 상반기 미국 조지아주에 세계 최초의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준공을 했었죠. 자, 그래서 올해 본격 생산을 시작하기 앞서 고객사 인증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72,000 제곱미터 규모의 이 공장 건설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SKC는 언제? 올해 대량 양산에 들어갑니다. 자, 삼성전기는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27년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얘는 공장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CES 2025 열렸을 때 무슨 얘기 했었어요? 자, 아까 전에 삼성전기한테 너네 유리기판 만들어? 라고 물어봤을 때 삼성에선 뭐라고 했었죠? 알려줄 수 없어. 근데 CES 2025에서 최 회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리기판을 들어 올리며 방금 팔고 왔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지금 삼성과 SK의 태도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굳이 유리기판을 뽑자면 여러분들은 삼성이 아니라 SKC, 그러니까 SK를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지금 일단 일정부터가 뒤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SK가 빠를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 유리기판에 난리인 거야? 삼성이고 SK고 대기업들이 왜 이렇게 난리지?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선 삼성전자 연관된 유리기판보다는 SK와 연관된 유리기판을 보는 게 맞고, 유리기판 좋은 거야 알겠는데 좋은 것만 보면 끝일까요? 그게 아니죠. 자, 이렇게 난리인 만큼 유리기판 종목군들의 관심이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알고 가면 좋겠죠. 바로 실리콘 포토닉스를 먼저 좀 알고 가야 됩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는 실리콘 포토닉스 상용화를 위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실리콘 포토닉스가 뭘까요? 이게 기술 개념도인데, 그러니까 반도체 간 데이터 통신 방식을 전기에서 빛으로 변환한 기술입니다. 원래는 전기가 왔다 갔다 했었지만 이게 전기를 빛으로 바꾸고 빛이 가서 다시 전기로 바뀌어서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하는 속도나 안정성이 좋아지는 거고 에너지도 훨씬 더 줄어들고 데이터는 훨씬 더 늘어나는 그런 기술력이 바로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구리배선으로는 연결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전기가 아니라 빛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광섬유로 대체가 되고요. 데이터 전송 속도를 수십 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고전력을 요하는 이 AI 데이터 센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냐? 전력은 덜 먹고 속도는 빠르고 많은 데이터를 옮겨주기 때문이죠. 근데 갑자기
갑자기 유리기판 얘기하다가 실리콘 포토닉스 얘기가 왜 나온 걸까요? 이것 때문이죠. 실리콘 포토닉스란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기술로 광섬유를 통해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선을 통해 신호를 보내면 열이 많이 나고 속도도 느려지고 전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근데 반도체 칩이 점점 작아지면서 전기 신호끼리 간섭이 생겨 오류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첨단 반도체로 가면 갈수록 사실 전기 신호로 보내는 거는 여러모로 손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뭔가 좋은 게 필요하겠다가 나온 거고, 빛은 속도가 전기보다 훨씬 빠르고요. 신호 간섭이 거의 없고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이 실리콘 포토닉스가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실리콘 포토닉스를 쓰기 위해서가 중요한 거겠죠.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핵심인데요. 이걸 쓰려다 보니까 유리기판이 필요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쓰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유리기판에서 빛의 움직임이 나와줘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리기판이 실리콘 포토닉스를 쓰기 위한 기반이구나, 베이스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빛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실리콘 포토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쓰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리기판은 더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보시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에서도 이 유리기판이 활용이 되고요. 여기서는 광신호를 전달하거나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빛과 연관된 기술에는 그러니까 유리기판만한 효율적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광통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나 5G, 6G는 레이저와 광섬유가 핵심 기술인데요. 여기서 유리기판이 신호 전달 및 패키징 소재로 활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광통신에서도 이 유리기판이 효율을 더 올려주고요. 그리고 카메라, 라이다, AR, VR 등 디스플레이 같은 광학 시스템에서도 유리기판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왜? 전력은 덜 먹고 데이터는 많이 옮기고 차가 더 멀리 가니까. 그리고 광통신용 모듈에서 기존 PCB 대신에 유리기판을 사용하면 광학적 정밀도를 높이고 신호 손실을 줄이더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미래에서 쓰게 될 대부분의 기술력들이죠. 더 많은 데이터와 빠르면서도 신호 손실을 잃지 않는 선에서 쓰는 것들은 대부분 다 유리기판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는 마찬가지고 앞으로 자율주행, 광통신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다라면 베이스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자, 이 유리기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TSMC가 왜 실리콘 포토닉스로 가려고 하는지, 실리콘 포토닉스로 가려고 하는데 왜 여기에 유리기판이 필요한지 알아봤고, 그럼 실제 TSMC가 손잡고 있는 이 SK가 유리기판에 왜 진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에 진출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도 실리콘 포토닉스에 관심이 있다, 쓸 거다, 우리도 할 거다, 그러니까 실리콘 포토닉스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리기판의 진출이 이미 시장에서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삼성과 SK 그룹 중에 어디에 관심을 더 가질래 한다면 우린 당연히 SKC에 관심을 갖는 게 맞다라는 거죠. SKC가 가장 먼저 상용화를 하기 때문인데요. 실적이 올해부터 성장하고 회복 전환되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죠. 보시면 매출액도 늘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크게 좀 턴어라운드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SKC가 작년 실적이 좀 예상치보다도 안 나오면서 영업 손실이 나왔었지만,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가 작년이 실적의 저점이었다라고 발표하면서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다수의 글로벌 톱티어 고객사와 유리기판 기술, 샘플 등에 대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작년 실적이 컨센을 하회했지만 적자를 예상했던 건 누구나 알고 있던 거고, 그만큼 25년, 26년 턴어라운드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건 2년 연속 성장과 회복이 이어진다. 자, 25년보다 26년이 더 회복세가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게 올라갈 때 무작정 따라잡을 게 아니라 어차피 주가가 항상 상승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눌릴 때마다, 조정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각자의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대량거래 터진 장대양봉의 시가 부근과 엔비디아가 이렇게 밀릴 때 같이 밀렸던 이 지지라인 사이,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 이 부근에서 분할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수급 확인하면서, 예를 들면 컷 패턴의 핸들라인 뚫어줄 때, 아니면 대량거래 터졌던 이 양봉을 뚫어줄 때 돌파 관점으로 짧게 보셔도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유리기판, SKC 유리기판을 비교하자면 당연히 SK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애초에
상용화하는 시기, 그러니까 숫자가 찍히는 시기죠. SK가 훨씬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4만 원대 이 초반대, 요때 이 부분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 몰빵하지 마시고 최소 3분할은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